인기 아이돌 그룹 부석순의 노래 파이팅해야지가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노래에 맞춰 환호성과 구호를 외칩니다. 위원장님,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도 지금 춘천과 원주는 지금 매일 주중에도 네. 매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고 특이할 만한 점은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유입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수능이 끝난 고3들 그리고 중학생들까지도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도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춘천, 원주, 강릉 큰 도시에서는 집회가 좀 더 이렇게 자주 열리고 있고요. 네. 또 홍천이나 속초에서도 도저히 그냥 집에 있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스스로 피켓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네. 또 1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에서는 윤석열 탄핵 공동투쟁 또는 시민행동 그런 이름으로 제 단체와 제 야당 그리고 시민 개개인들이 결합해서 함께 이 과정을 집단지성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집회가 열리면 늘 해왔던 모습이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꾸리고 거기서 네. 대표를 뽑고 예. 이렇게 진행해 왔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논의 구조에 시민들이 개개인의 자격으로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당이나 단체가 주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의견들이 모여서 총화되어서 그 결과로 다양한 방식의 투쟁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는 여기 춘천에 있는 국민의힘 도당사 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지금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국민의힘 그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조 하환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국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강원도도 시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 우리나라 촛불 집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집회를 꼽는다면 좀 말씀 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한 거는 1980년 서울의 봄 때 처음 예. 참여를 했었어요. 예. 저는 적극적인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잘 안 했는데 예. 지금 같은 형태의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광우병 집회 때입니다. 2008년이겠죠. 광우병 집회가 이제 오늘날과 같은 집회의 시작이에요. 그때도 사실 명박산성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충돌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요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회에 나갔을 때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정도였어요. 예. 왜냐하면 네. 한번 가보니까 아주 평화롭고 재밌어요. 그냥 다 앉아서 즐기고 재밌게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나갔는데 집회를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어떡하려고 그래. 애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 집회는 이제 평화로운 집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같은 촛불 집회가 정말로 자리를 잡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입니다. 그때도 여러 차례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도 지금 강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일 달라졌던 게 뭐냐면 어떤 집회에 집행부가 있고 그 집행부가 기획한 집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집회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같은 집회의 사실은 시작이었던 것이고 그때도 가면 한쪽에서 춤추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 또 집회도 가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또 집회하다가 자기들끼리 놀고 네.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벌어져요. 네.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케이팝의 시대가 됐으니까 예. 케이팝이 이제 또 이제 주류가 된 것이죠. 예. 이제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조금 연세가 드신 옛날 세대의 우리
그 어른들 사이에는 집회 그러면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들도 구경 삼아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어디 조금 이런 시골 도시 같은데 젊은 애들 보기 힘들잖아요. 집회 가서 보면 젊고 발랄한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집회합니다. 노래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가서 참여도 하시고 아이들 간다 그러면 재밌게 놀다 와라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집회는 절대 위험하고 그런 거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그 우리나라 집회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가 한국의 시위 문화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에 유례없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광우병 집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 중에 신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신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절실한 그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곧 주술적인 힘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2002년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 붉은 악마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전 국민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함께 외쳤단 말이죠. 그때 그 경험이 저는 그 이후의 집회를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월드컵을 응원하고 광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해 본 거죠. 각 지역에서 수만 명, 또 서울에서는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효순이 미선이 그 죽음에 앞서서 네. 그때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촛불 집회의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것이 면면이 흘러와서 과거의 벽돌을 깨고 화염병을 불을 붙이고 이런 집회는 이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아마 그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시민들에 의해서 아마 퇴출을 당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감사와 안도, 아마 이 두 낱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이렇게 면면이 그 민주화 정신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 그리고 지금까지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 너무 자신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상당히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거든요. 저는 이 현장에서 이 젊은 층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서 어떤 특징들을 좀 발견하게 되냐면 발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간결해요. 명확하고 쉽습니다. 우리 이제 그 소위 정치인이나 또는 시민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결이. 네. 여기에 많은 그 청년들이 열광하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기 위해서 샀던 그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이제는 정치인들을 응원하고 한국 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는 기성세대가 저는 젊은 층에게 구원받고 있다는 느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강 작가가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요 시점에 노벨 위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강 작가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천착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미래가 현재를 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에 그 K-팝 문화를 장착한 주권혁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요. 젊은 세대들이 현재 우리가 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어쩌면 일거에 타파를 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제 효순이 미선이 때에 그 촛불을 들었던 여중생들이 지금 30대 여성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20대와 3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연대감이라든지 또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장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층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그 자산을 고스란히 전승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교수님도 이 원래 작가의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이 촛불 민심이 정치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물론요. 계시죠. 물론이죠. 네. 뭐 엄청난 압박이 될 거고요. 네. 그들이 미래의 유권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위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특히 정치 세력에게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것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그랬거든요. 미국은 폭도가 의회를 쳐들어가서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형편없는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것이 시위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수준 높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각성을 했다.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민주주의는 우리한테 당연히 주어진 건 줄 알았다. 예, 그냥 우리한테 있어서 즐기는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더라. 이제 그런 것이 이번에 정치에 무관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좋은 교훈을 줬다는 의미에서 아마 앞으로도 큰 압력이 될 거다.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